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마라. 이렇게 해야 비로소 최고의 복수다라는 이 문장은 인간관계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갈등과 상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는 화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화는 일종의 방어 기제이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정의를 세우려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언에서 말하는 것은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는 순간적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 감정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커집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죠. 화내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화를 내면서 우리의 신경과 몸은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로 인해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화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할까요? 이 문장은 복수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뒤집는 철학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의도에 반응해서 화를 낸다면 결국 상대방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화내지 않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 내 감정과 행동을 결정짓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와 평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며 때로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창작 활동을 통해 화를 다스리고 자기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먼저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몇 번 깊게 숨을 쉬며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는 보통 순간적인 반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세요. 상대방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그 행동이 내 안에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자극했는지 알아보세요.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면 그것을 다루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화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를 느끼는 에너지를 다른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해 보세요. 운동을 하거나 명상, 글쓰기 등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결국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화를 내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화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최고의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친절이나 착한 성격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람 아닌 존재들, 즉 악의적이거나 유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함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착한 성격이 좋은 게 아닌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는 태도는 때때로 자신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착하고 친절하려는 태도는 남들이 나를 이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요구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선의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에게까지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착한 성격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지만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나 악의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친절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때 무조건 착한 성격으로 대응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분노와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거나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무조건 친절하거나 착하게 굴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무조건 착한 성격을 유지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모든 관계에서 지나치게 착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려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나의 배려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불균형을 초래하여 나만 일방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상대방은 그저 받기만 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희생하게 될 위험. 항상 착하고 친절하려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게 됩니다. 이러한 억압은 결국 스트레스와 불만을 쌓이게 만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욕구도 존중받아야 하며 무조건적인 착함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6.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함.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는 것은 책임과 권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거나 타인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다 보면 그들의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본인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론. 무조건 착하고 친절한 성격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친절은 소중한 덕목이지만 그 덕목이 남용되거나 잘못된 대상에게 사용될 때는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40대를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알았더라면 인생이 훨씬 더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건강의 중요성. 20대, 30대에는 건강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젊다는 건 정말 큰 자산이고, 그때는 밤새워도 몸을 혹사해도 금방 회복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잘 체감하지 못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40대가 되면 정말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운동을 조금만 해도 금방 체력이 회복됐는데 이제는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의 피로가 더 오래 남고 무리하면 부상이 쉽게 생겨요. 그러니 지금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조건 열심히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라도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30분씩 걷거나 주말마다 등산을 가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식습관도 신경 쓰세요. 젊을 때는 피자와 치킨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면서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쌓여서 나중에 큰 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40대에 접어들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걸 절실히 느꼈어요. 미리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정신 건강도 무시할 수 없어요. 20대, 30대에는 스트레스도 젊음으로 버틸 수 있지만 이게 쌓이면 나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미를 가지거나 때때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명상 같은 활동을 해보세요.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둘 다 잘 관리해야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재정 관리의 중요성.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대, 30대에는 돈을 쓰는 재미가 크죠. 월급이 들어오면 사고 싶은 것들도 많고 친구들과 즐기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서 깨닫게 된 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돈을 벌어도 계획 없이 쓰기만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노후가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현실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불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한 투자를 통해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적립식 펀드 같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거죠.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공부도 필요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씩 배우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한 소비 습관도 중요해요. 가끔은 큰 소비를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지출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쓰기보다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저축과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본질.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대, 30대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친구도 많고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40대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해요.
얕은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이들은 수가 적을지 몰라도 이 관계가 깊고 진정성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얻는 만족감이 결국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니까요. 네 번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기.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20대, 30대에는 일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연애도 중요한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자주 잊곤 해요. 그런데 40대가 되고 보니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이고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돌보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계속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기 개발이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취미를 가지세요. 일을 떠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취미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순히 즐기는 취미도 좋지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찾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명상이나 요가, 혹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40대가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책임이 따라오는데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쉽게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 연습을 해두면 좋아요. 마무리할게요. 결국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리다 보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고 나 자신을 아끼고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가야 해요. 여러분의 40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